자,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중에 per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하거나 염두하는 대상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선물을 샀다 또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줬다와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전치사 per를 쓰는 또 다른 경우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프랑스라는 단어를 들려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에펠탑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는 에펠탑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있고요. 한 가지 예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 흡연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뭐를 생각해 봤을 때 좋지 않은 거냐?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당신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 당연히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문장을 더 보도록 할게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 나는 시간이 없는데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보도록 할게요. 왕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이 사람이 2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당연히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이라는 표현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전치사 per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서울에서 왔다라는 표현 이렇게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자전거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도시는 역에서 멀다 당연히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측량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from here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전치사는 달라짐을 나타내 줄 때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시작점에서부터 위치상으로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쌍둥이 형과는 달라 보인다. 당연히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표현 당연히 from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포도가 와인이 되는 것도 그 상태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에서 전치사 from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in을 보도록 할게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범위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공간적인 범위의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자고 있다. 당연히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 남자는 작은 마을에서 산다. 마을에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 공간적인 범위 안쪽에서 사니까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 동물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당연히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공간적인 범위의 in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적인 범위의 in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도나 달은 당연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름에는 뜨겁고 습하다. 여름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니까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아침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관심의 범위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 푹 빠져 있는 것도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판타지 소설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당연히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영화에 관심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in이라고 하는 것을 활동의 범위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때는 당연히 활동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잡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in은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로도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전치사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 책을 불어로 썼다라고 할 때도 전치사 in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 in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